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 관련한 유튜브를 보고 유튜버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해도 왜 내 자녀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교육 관련한 인터뷰나 유튜브의 내용 중에서 특히 주의할 거는 고3이나 수험생 중심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나 혹은 고등학생 중심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왜 잘 적용이 안 되냐라고 하면 고3이나 수험생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고3 수험생만 지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고등학교 내신이나 혹은 중학교 혹은 초등학생들을 지도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고등부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학원에서 고등부를 가르치면 일반적인 학원에는 1등급에서 4등급인 학생들이 학원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등급에서 9등급인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원을 가면 보통 못 따라가서 1대1 개인 과외를 하든가 아니면 정원이 2명에서 3명 정도 되는 약간 특수한 학원이나 공부방들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평범한 학원에는 1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4등급 정도라고 하면 100분위로 40%까지를 뜻합니다. 그러면 상위 40%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선생님들이 보통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4등급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치동이나 강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못한다라는 게 타 지역에 보통 3등급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4등급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100분위로 따지면 40%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 수학이 좀 약하고 자신 없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가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학생들을 고려하면 실제 일반고에서 4등급 정도 된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기준으로 보면 상위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아이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 기준으로 상위 30에서 35% 정도 되는 아이들은 보통 디딤돌 교재 기준으로 한 디딤돌 응용이나 혹은 센수학 정도의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해내가는 학생입니다.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 중에 일부는 준심화나 심화를 도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러이런 학생들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그래도 상위 최소 35% 안에 드는 어느 정도는 초등학교 때 잘하는 학생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초등학교 기준으로 상위 50% 안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위 50% 안에 안 드는 경우인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학습법을 따라하다 보면 상위 35% 안에 드는 그 정도 이해력이나 그 정도 노력이나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하는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산 부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개념 이해력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를 가면서 수포자가 되거나 초등학교 때 수포자가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중학교를 가게 되면 중학교에서도 수학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특성화고로 빠지기도 하고요. 일부는 일반고를 가서 수학을 포기하거나 학원 자체를 안 다니거나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등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못하는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라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 기준으로 보면 좀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A등급 혹은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B등급 그 정도 수준의 나름 중학교 때도 상위권인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기준으로 상위 한 35% 정도 안에 드는 아이들 그리고 중학교 기준으로는 A등급 혹은 B등급 정도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굉장히 성실하고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실제 초등학교 때 연산이나 아주 쉬운 기본 개념부터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하고는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은 1대1 과외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부방에 있는 선생님들의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공부방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2-3명 정도씩 이렇게 지도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통 고등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학이 약한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올랐다라고 해봤자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상위 한 35% 안에는 드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 수학이 많이 약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런 접근법이나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강남권이 아닌 지역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치면 보통 1년에 한 5에서 9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을 100명 이상을 가르칩니다. 대부분 잘한 아이들이 강남에 다 몰려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 재수종합반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에서 9등급인 학생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자, 이런 학생들을 재수종합반에서 가르치는 수학생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아니면 뭐 공부방이나 1대1 개인과외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정말 수학을 못하고 못 따라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약한 초중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고등부생들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